100년 만에 강추위가 뉴욕, 뉴저지 일원을 연말과 연초까지 꽁꽁 얼어붙게 할 전망입니다. 이민 급행 수속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면서 승인과 기각을 15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아이비리그 등 80여 곳의 명문 공사립대가 입학 기회를 확대합니다. 뉴욕주의 불법 담배 판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시 복권과 주류 판매 면허도 함께 취소됩니다. 뉴욕주가 공립교 학사제도 개편안을 내년 표결에 붙여 시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17년 이후 100년 만에 강추위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면서 연말과 연초까지 꽁꽁 얼어붙게 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최고 기온도 핫시 27도로 강추위가 뉴욕, 뉴저지주 일원을 덮쳤습니다. 강추위는 내년 1월 3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특히 일요일인 31일과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은 핫시 최고 23도, 최저 10도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 1917년 이후 가장 낮은 온도이고 100년 만에 찾아오는 강추위입니다. 기상청은 북극권의 찬 공기가 미 동부로 밀려들면서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일은 적은 양의 눈이 내리겠지만 지역에 따라 30일에는 3에서 5인치가량의 폭설이 예보된 곳도 있습니다. 빙판 차량 운행과 낙상 사고 등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혹독한 추위는 내년 1월 4일쯤부터 다소 풀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장실은 한파 기간 어린이 및 노약자의 바깥 외출을 삼가고 오후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핫시에 32도 아래로 떨어질 때 발동되는 코드 블루 중 노숙자를 발견하면 3일 일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민 급행 수속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승인과 기각 또는 보충 자료 요구 등의 통지를 15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27자 연방관보에는 이민 급행 수속 신청서 I-907의 온라인 접수와 신청서 사용 용어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신청 양식 개선안이 게재됐습니다. 개선안은 3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과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거쳐 최종 시행됩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I-907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기존 양식의 모호한 용어들을 명확하게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신청서 작성 시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혼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양식은 업체 또는 기관의 연락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개선안은 해당 케이스와 관련된 업체 또는 기관의 연락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민급행 수속은 신청 서류와 함께 추가 인지대 1,225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서류가 접수되면 고용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15일 내에 알 수 있습니다. 새 I-907 양식의 시행이 확정되면 기존 양식은 내년 1월 30일 만료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국의 명문 공사립대가 문을 활짝 엽니다. 아이비리그 등 80여 곳이 현재보다 펠그랜트 수혜자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중산층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아메리칸 탤런트 이니셔티브가 1년 전 출범 당시 30곳에서 86곳으로 늘었습니다. 국제적 비영리 기관 아스펜 인스티튜트가 주도하고 있는 아메리칸 탤런트 이니셔티브는 2025년까지 펠그랜트 등 학자금 보조가 필요한 학생 5만여 명을 전국의 우수대학 270곳에 진학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참 대학은 아이비리그 소속 8개 대학과 스탠포드, 듀크, 조지타운, 뉴욕대 등 유명 사립대, 그리고 UC 버클리, 미시건, 버지니아대, 러커스 등 사립대 총 63곳, 공립대 23곳 등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적극 후원하고 있는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명문대 문호가 넓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일대는 현재보다 펠그랜트 수혜자의 입학을 225명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새롭게 동참한 웨이크 포레스트대는 전체
전체 재학생 중 펠그랜트 수혜자의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고 조지아텍은 학자금 지원 액수를 30% 늘릴 계획이며 데이튼대도 2023년까지 신입생의 20%를 펠그랜트 수혜자로 뽑기로 했습니다. 뉴욕주의 불법 담배 판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담배 판매 단속에 걸리면 담배 판매 면허뿐 아니라 복권과 주류 판매 면허도 함께 취소됩니다. 26일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조세 재정국의 불법 담배 단속팀이 복권국 및 주류국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담배 판매 면허뿐 아니라 복권, 주류 판매 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만 1,000여 곳의 업소가 담배 판매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복권과 주류 라이센스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밀반입된 담배를 숨겨 판매하다 적발되면 세 가지 면허를 동시에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담배세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주 또는 외국에서 들여온 불법 담배 유통이 급증하고 근절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올해 뉴욕주에서 압수된 불법 담배는 전년 대비 100만 달러 증가한 660만 달러에 달합니다. 불법 시가도 26만 개 늘어난 150만 개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담배 판매로 적발된 사람은 총 85명,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7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조세제 정국은 불법 담배가 뉴욕주 거리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류국 국장도 적법한 세금을 내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뉴욕주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업 일수를 맞추느라 애를 먹는 학군들이 많습니다. 리전트위원회는 수업 일수가 아닌 수업 시간제로 변경하는 공립교 학사제도 개편안을 내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뉴욕주 공립학교 학사제도 개편안이 내년 3월 표결에 붙여져 여론을 수렴한 후 시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초등학교는 하루 최소 5시간, 중고등학교는 하루 최소 5시간 30분으로 최소 수업일 180일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수업일수와 상관없이 수업시간 최소 900에서 990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1반 킨더가든과 1에서 6학년은 한 학년 동안 총 900시간, 7에서 12학년은 990시간을 채우면 주교육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내 공립학교들은 리전트위원회의 학사 규정을 준수해야 교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군마다 인종적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민족의 고유 명절을 공휴일로 정하다 보니 의무 수업 일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스테이트 지역 학생들은 폭설로 인한 휴교가 잦아 억지로 수업 일수를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편안은 각 지역 학군장과 교육 행정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개편안을 제안한 메리앨렌 엘리아 국장은 현재 9월 1일인 학년 시작 가능일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 내 네일살롱과 미용실을 이용한 고객들 중 피부 질환 경험을 했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종업원들의 상당수는 더욱 피해가 컸습니다. 뉴저지 러커스 주립대학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내 미용실과 네일살롱 등을 이용한 고객들의 52%가 진균성 피부질환 증상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피부질환에 의해 호흡기 질환 증세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연간 3회 이상 미용실이나 네일살롱을 이용했던 고객들에게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도구를 고객에게 재사용하면서 박테리아와 곰팡이, 바이러스 등 병원균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과 포름 알데히드 등과 같은 화학물질은 업소 내 공기질을 안 좋게 만들면서 알러지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용실이나 네일살롱 종업원들은 장시간 화학물질에 노출되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종업원 대부분이 눈과 코, 목 등의 피부 질환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작업 시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서 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직장안전보건국이 네일살롱 종업원을 위한 안전과 보건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건강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종업원을 보호하는 네일살롱 규제 법안이 있지만 보다 현실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뉴욕시는 전국에서 이민자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3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과 간편 송금 거래 서비스 트랜스퍼 와이어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뉴욕시는 전국에서 이민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 3위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평균 생활비와 이민세관 단속국의 협력 여부, 이민자 친화 정책, 고교 졸업률, 최저임금과 대중교통 이용률, 지방자치제 신분증 프로그램 등에서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친이민 정책 등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생활비 등이 높은 것은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욕시는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뉴욕시의 신분증 ID NYC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급하고 있으며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포한 뒤 불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친이민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는 샌프란시스코가 꼽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각종 친이민 정책뿐 아니라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62.6% 높았습니다. 다음 캘리포니아 산호세, 워싱턴 DC, 볼티모어, 시애틀과 보스턴 등의 상위권으로 기록됐습니다. 올해에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남성은 10년 연속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위는 현 대통령이 뽑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위에서 밀렸습니다. 최근 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남성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1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로 2위에 머물렀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10년 연속 정상을 지켰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남성 1위에 오르지 못한 것은 드문 일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35%가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답했고 1%만 오바마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39%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고 3%가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어 3위는 프란치스코 교황, 4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차지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빌 게이츠 등도 순위에 들었습니다. 여성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여성 1위는 힐러리 클린턴으로 나타나 현재 퍼스트 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를 제쳤습니다. 2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 3위는 오프라 윈프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의 수거비 인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의 일관성 없는 쓰레기 처리 비용 청구로 주민들의 불만도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심각한 쓰레기 난립을 줄이기 위해 LA시가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당국의 수거 비용 청구 오류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LA시 위생국은 최근 1,500건의 쓰레기 수거 고지서를 조사한 결과 3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잘못된 수거 비용이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청구 비용 대상 가운데 2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LA시에서 쓰레기 수거를 담당한 7개의 업체들은 주차장 게이트를 오픈하거나 쓰레기통을 도로에서 100피트 넘게 옮길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수거업체들의 일관성 없는 쓰레기 비용 청구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수수료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수거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청구 내역을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시는 지난달부터 대규모 아파트와 콘도 등 주거 건물과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체 구역을 11개로 나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강화하는 리사이클 L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카운티가 청년들의 독서 문화 권장을 위해 도서관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LA 카운티 공공도서관은 내년 6월 1일부터 21세 미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는 시간이 누적될 때마다 카드 분실이나 연체 등으로 도서관 계좌에 남아있는 수수료를 탕감해주는 더 그레이 리드 어웨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프로그램 가입을 통해 도서관에서 독서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날 때마다 $5씩 누적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그레이 리드 어웨이 가입을 위해서는 LA 카운티 소재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22일 국방부를 군복무 중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들의 기록을 연방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공군 출신 데이비 켈리가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26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습니다. 켈리의 유죄 판결 기록은 연방수사국 범죄기록 검색 시스템에서 누락됐었습니다. 잭팟 1등 당첨금이 3억 3,700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2억 1,04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복권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0시 59분에 추첨하며 당일 오후 10시까지 구입을 마쳐야 합니다. 2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파워볼은 뉴욕과 뉴저지 등 44개 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볼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1,338분의 1입니다. 플러싱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뜻밖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쯤 2012년형 소나타의 트렁크와 뒷좌석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한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견인차를 불러 피해 차량을 정비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8천여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 부분에 사고를 낸 차량 번호판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1년 동안 수고한 우체부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봉투 안에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 등을 담아 우체통 안에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에 따르면 우체부는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 은행 체크 등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선물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콜릿과 와인 등의 선물들도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이를 알리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강추위에 바람까지 불어 더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 밤 최저 기온은 13도, 섭씨 영하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토요일 역시 춥겠으며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